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니네 자랑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가수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가 않아의 일부다. 그런데 나는 이 노래 가사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돈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 타인의 성공과 재산을 부러워하며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가사는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한숨을 내쉰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금세 기가 죽는다. 그처럼 한번 돈을 쫓기 시작하면 그 삶이 끝날 줄을 모른다. 1억이 있으면 10억을 부자가 부럽고 10억이 있으면 30억 가진 사람이 부럽기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막연히 돈을 쫓는 삶의 금방 불행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50억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남들이 아무리 겉으로만 태어난 척하는 거야. 속으로는 부럽겠지. 저런 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한다니까 하며 비아냥대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목표는 50억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각자 따로 있다. 사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가시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따라 너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그들을 쫓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그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부자의 품격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매달 돈에 쪼들리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른다. 너는 그저 하루빨리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인생을 일찍 그려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는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나는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후자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 심리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친구가 산 명품백이 부러워 무리를 하게 만들고 비싼 외제차가 부러워 빚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사게 만든다. 남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나도 그것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이 들기도 한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만 금전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출을 갚기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비교 심리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부동산과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 관심을 보인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큰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면 괜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우울해한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릴 때도 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그 문제를 고민하던 중 나는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 내가 보기에는 날씬하고 예쁜데도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해 괴로워하며 15년간 폭식과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한 후배가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조언을 해 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저도 다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잘 버티다가 날 잡고 폭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울상을 지을 때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며 기분이 좋다고 말한 것도 잠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있다며 낙담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피부는 푸석해져 갔고 머리숱도 줄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더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더니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디 아팠었니?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야?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하고 물었더니 후배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결혼을 하고 안정감이 생기니 애정결핍이 충족되면서 더 이상 폭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결국 그녀는 15년 동안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미치게 만든 주범은 마음속의 허기였다. 애정결핍이 폭식을 하게 만들었고 폭식 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폭식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돈을 다루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돈 얘기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든지 친구 집들이에 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요하게 궁금해하고 괜시리 울적한 마음에 퉁명스러워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참 못나게 느껴지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내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 가깝다. 500만 원이 있어도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두렵지 않지만 같은 500만 원이 있어도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너도 모르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루고 싶은 경제적 독립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네 힘으로 벌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스텝들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 네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가진 재산이 500만 원 밖에 없어도 경제적 플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남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나서 뉴스에 나온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전 재산을 떡하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평소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는 500원이 아끼려고 몇백 미터 더 걸어가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불안이 너를 잠식하게 두지 말라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듯 해결책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네가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을 불입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네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부자이지만 너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 사람보다 불행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피어날 것이다.